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그냥 유튜브를 제작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또 생산 라인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일할 때 느낄 수 있는 공감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볍게 얘기할 거예요. 우선 제가 유튜브를 찍는 목적은 경험했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공부했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정리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 이제 제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솔직히 업무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지루한 부분들도 있고 이럴 거예요.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럴 때 조금 흥미랑 재미를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하는 업무에도 좀 기술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요런 거를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관심과 흥미를 조금 유발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또 이공계 분들 출신 분들은 뭔가 이게 또 공학적인 얘기가 들어갈 때에 조금 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삼성전자 DS 사업부에서 CVD 엔지니어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지금은 아니고. 네, 전공은 반도체 공학이었고요. 그리고 생산 라인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입사를 하고 나서 느끼는 공감 포인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 1년은 처음에 입사를 하고 나서 회의 내용의 한 80% 정도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알아듣는 척만 했어요. 알아듣는 척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괜히 종이에다가 뭔가 이렇게 끄적끄적 적는 척 하면서 노트에다가는 단어를 적고 물음표만 계속 적었어요. 나중에 찾아보려고. 근데 사실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정리된 것도 없고 어디 알아볼 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단어들 인터넷에 쳐도 잘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사를 이제 하거나 반도체 관련 공부를 할 때 이게 또 직장 상사나 선배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기초가 부족해서 나만 못 알아듣는 건가 싶은 생각에 선뜻 물어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나 궁금증도 조금은 이게 보고 듣고 한고 좀 아는 게 있어야지 질문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정도 수준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매일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룰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일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번 넘어가 버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익숙해지다 보면은 궁금해지지도 않아요. 그냥 반복되는 일이 내 업무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일을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라는 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가져야 이게 흥미도 좀 되고 좀 재미도 있어지고 하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려면 우선 관심을 먼저 갖게 돼야지 되잖아요. 우선 궁금증이 먼저 생겨야지 되고, 궁금증이 생기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관심을 갖고 알아보다 보면 흥미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관심이 생기려면 우선 어떤 이야기든 아니면 어떤 단어든 최소한의 인풋 정보는 있어야지 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회사나 또 주변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또 회사에서는 업무하기 바쁘니까 직접적으로 현재 업무랑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는 솔직히 잘 안 하죠. 제 입장에서 어떤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솔직히 선배한테 직접적으로 선뜻 물어보기도 좀 뭐한 경우가 많고요. 선배들 입장에서도 사실 물어보지도 않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기도 좀 뭐해요. 이게 그냥 라떼는 같은 오지랖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했던 내용들하고 제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엔지니어들이 좀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을 정도, 궁금증을 불러올 수 있을 정도, 흥미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도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유튜브를 찍어요. 그래도 제가 한 20년이나 했던 일인데 한 번쯤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제가 요 유튜브에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주 타겟층은 4년차 이하의 신입 혹은 신입 설비 엔지니어 혹은 공정 엔지니어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반도체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너무나도 대단한 선배들,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게 조금 부담이 많이 되기는 해요. 지금도 사실 부담이 되고요. 그런데 반도체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자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그 다음에 유체역학, 제역, 재료공학, 화학공학, 그 다음에 물리, 메카트로닉스,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까지
이 외에도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게 생소한 학과를 전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반도체 엔지니어로 업무를 하게 되면 사실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심도 있게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이게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이 좀 골고루 필요한 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식의 이해가 필요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런 걸 누가 몰라? 이런 걸 왜 설명하지? 싶은 내용도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새롭고 궁금한 내용일 수가 있어요. 저는 반도체 엔지니어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게 또 좋은 선배분들 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게 삼성전자 공과대에서 반도체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배우면서도 이 기술적인 용어나 응용 방법 그리고 계산 개념에 대해서는 약간 추상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리가 이미 나는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내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조금 알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저한테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저한테 제가 앞으로 써야 될 것 같은 제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취사 선택해서 집중을 했었던 그리고 또 그런 부분 그 집중을 하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 과정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다룰 때 어떤 용어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입사한 신입사원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별것도 아닌 제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게 반도체 이제 신입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뭐 면담, 제 케이스도 물론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면담이나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뭐 신입사원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토로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기억나는 한 두 가지만 언급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간단하게 뭐 이게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이건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말도 당황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반도체 회사 입사하고 나서 처음에 미팅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뭐 교육 다 받고 이제 부서 배치를 이제 받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미팅에 딱 참석하는 순간 처음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을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는 상황이 와요. 근데 이거는 신입사원들랑 면담을 할 때 항상 듣는 소리였어요. 저도 신입사원 때 그랬었고요. 이건 정말 99% 저는 99%의 내용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한국말을 하는 건지 영어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생소한 용어들하고 그 안에서만 그 부서 내지는 그 회사 안에서만 사용하던 코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관련 분야에서만 사용하시는 코드나 이런 용어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어려움이에요. 물론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 분야도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이게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정보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생소한 단어들 그리고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자기 본인을 그리고 또 그러한 단어들이 본인한테 노출이 돼야 빨리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용어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보통 반도체 회사에서 탈신입사원 기간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잡아요. 그리고 3년 정도가 되면 본인이 하는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어떤 미팅을 참석하든지 한 80% 이상의 내용을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아니다 나는 3년 됐어도 다 이해가 되고 100%다 알고 내 업무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10년 차가 되던 20년 차가 되던 이게 업무에 시간이 지나고 스킬이 올라갈수록 업무의 확장이 일어나요. 확장이 일어나다 보니까 점점 모르는 분야가 조금씩은 들어오게 되고요. 또 본인의 업무도 조금씩은 변할 수가 있어요. 변화가 조금씩 생겨요. 그러다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조금 생소한 미팅, 생소한 단어, 그리고 생소한 표현들에 대해서 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도 뭐 한 10에서 20% 정도는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을 해도 이거는 충분히 그 미팅을 하면서 서로 질의를 하고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미팅의 질이나 양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서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물어보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이해도가 저는 한 80% 정도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100% 다 이해가 할 것 같으면 사실 미팅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신입사원 때는 우선 나랑 관련이 있던 없던 내가 이해를 하던 못하던 우선 많이 듣고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어떤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이게 아주 단순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 신입사원 때 선배들이 저보고 그레이팅 홀이 몇 개고 이게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이게 뭐 그레이팅 아시죠? 뭔지 엔지니어 분들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나는 CVD 엔지니어인데 이런 걸 왜 궁금해해야지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 선배들은 왜 저거를 궁금해하는지, 저거를 왜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걸 왜 궁금해했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런 정보가 필요한지도 몰랐고, 질문이 받으니까는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받았으니 그냥 그 질문을 받은 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홀 사이즈가 얼마고 개수가 몇 개고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걸 왜 궁금해하는지가 궁금해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들고 들어가서 한번 측정해보고 개수도 세어보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냥 선배들이 저한테 장난을 좀 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10년이 흐르고 제가 이제 신규 프로젝트 라인에 이제 CVD 설비, 이제 전 설비에 대해서 이제 훅업을 이제 총괄하는 업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게 이제 한 100대가 넘는 이제 설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도, 제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설비군들 안에서도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을 하고 뭐 위치를 바꾸고 조금 레이아웃을 수정을 하면 제 딴에는 한두 대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설비를 좀 더 넣어보려고.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하면서 이제 관련 부서들이랑 이제 미팅을 하는 와중에 이게 공간은 되는 것 같은데 그 공간에 설비를 놓으려면은 라인 공조 개폐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레이팅 이제 수합을 해가지고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선배들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레이팅 홀 수량 면적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겠구나 싶어요. 이게 당연히 그레이팅 홀 크기나 뭐 이런 거를 정할 때도, 이게 또 그레이팅 홀 크기나 이런 걸 정할 때도 사실 낙하물들이 이렇게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좀 홀이 작으면서 이 전체적인 개폐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홀이 조금 많으면서, 그리고 또 국부적으로는 또 그레이팅이 국부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하중이 있으니까 그런 하중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밀도로 뭐 이런 식으로 홀 크기나 사이즈나 개수가 결정이 될 거예요. 뭐 이것까지는 하고 좀 딴 데로 샜는데, 두 번째로 이제 사실은 그 신입 엔지니어들한테 듣는 토로하는 신입 엔지니어들이 토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게 뭐 한 2, 3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이 보통 토로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이게 공정이나 설비 데이터 확인 중에 이상 시그널이 발생이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이게 한 2, 3년 차 정도 됐을 때인데, 이게 그냥 팀 단위로 해서 시프트를 도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요런 케이스가 조금, 요런 당황스러운 케이스가 좀 적을 수는 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사실은 요게 이제 시프트 업무를 팀 단위로 도는 게, 요게 사실은 굉장히 좀 워라벨이나 이런 데에는 오히려 안 좋은 방향이고, 조금 워라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이다 보니까, 이게 워라벨 측면에서 야간 근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원을 최소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최소화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설비군, 서로 다른 공정군을 보는 엔지니어들이 이제 한 명 정도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 어지간한 업무의 대부분은 이제 낮에, 인원이 많은 낮에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휴일이나 아니면은 그 야간에 혼자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감당을 해야지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때게 이제 설비나 공정의 이상 시그널 같은 게 생기면 2년차, 3년차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루 이틀 정도는 솔직히 어느 정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휴일이나 야간에 혼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실 텐데, 그러면 이때서부터 힘든 점이, 이게 공정 데이터나 설비 데이터 뭐 요런 거에 대한 이상 시그널이 발생됐을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게 특히나 이게 바틀렉으로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포커싱하고 있는 스텝 내지는 공정 내지는 설비군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이게 이상 시그널이 생겨서 인터락이 걸렸는데 설비를 가동을 멈춰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진행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좀 더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 인터락의 스펙을 변경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설비를 세우자니 이게 많은 부서에서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설비만 세워놓고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설비를 세우다 보면 너무 많은 설비를 세워야지 되게 될 것 같고, 또 아니면 그냥 설비만 세우려니까 이게 몇십억 몇백억짜리 설비를 별다른 액션도 없이 시간 때우기했다고 추궁도 당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엔지니어가 뭔가 그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하고 뭐 좀 들여다보고 뭐 요럴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거의 대부분 액션을 뭔가 어떤 액션이든 30분 정도 안에 어떤 액션이든 취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아마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고민만 했다 이러면 뭐 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되게 신입 아니면 그런 상황 이제 많이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좀 많이 당황이 되고 힘든 상황이 오기는 해요. 근데 이때 뭔가 좀 결정을 해주고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선배한테 이제 새벽 시간에라도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간절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도 그랬었고 다른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들도 그랬었어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시간이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사실은 유사 케이스들에 대한 경험이 좀 축적이 되고, 이게 또 점점 파라미터들 간의 이 유기적인 연결성에 대해서도 점점 이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초연한 대처가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신입사원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한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거니 너무 당황을 하지는 말자.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다. 그리고 다들 알고 있다.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뭐 요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뭐 제 소개랑 신입 엔지니어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한번 두서없이 해봤어요.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그 연차에 계시는 분들이 뭐 공감이 되실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